관연도 기출문제 2014년 5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이요. 자, 델타 결선에서 선전류 표기를 IL 이렇게 씁니다. 표기가 10루트3입니다. 요거는 A는 잘못되는 거고요. 10루트3이면 상전류를 IP 이렇게 표시합니다. 상전류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자, 델타 결선에서 공식적으로 특징을 보시면 선전류는 루트 3 곱하기 상전류로 적을 수 있고, 그리고 삼각결선에서 전압은 같습니다. 그림을 잠시 그려보시면 삼각결선은 이런 형태가 됩니다. 자, 요거를 A선, B선, C선이라 했을 때 A와 B 사이에 걸리는 전압을 우리는 성간전압, 그리고 여기 부하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상전압 VP라고 합니다. 상전압 VP. 이것은 성간전압 VL. 즉,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 A와 B 단자는 R 양단에 그대로 걸리고요. B와 C 단자 또한 여기 저항에 그대로 걸리고 A와 C 또한 여기 저항에 그대로 걸립니다. 즉, 이 삼각결선은 특징이 전압이 모두 같은 특성이 나와요. 그리고 선전류는 루트 3 곱하기 상전류. 자, 문제상에서 상전류 값을 물었습니다. 상전류 IP는 루트 3을 이항시키면 루트 3분의 IL 해서 루트 3 곱하기 선전류가 10루트 3입니다. 그러면 루트 3 약분되고 남는 것은 10A가 남게 되겠네요. 문제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덕턴스가 0.5헨리. 자, 이것이 인덕턴스임을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단위를 보는 것입니다. 헨리, 즉 H인 이 헨리인 것은 단위가 인덕턴스의 단위입니다. 하여 이 인덕턴스가 주어졌다는 것은 유도성 리액턴스가 존재하는 겁니다. 유도성 리액턴스는 오메가 L로 표시하고 다시 쓰면 2파이 F L 이렇게 적어요. 하여 이렇게 변화가 되면 단위가 저항 성분인 옴으로 변화가 됩니다. 자, 주파수가 60Hz, 전압이 220V인 교류전압이 가해질 때 전류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자, 여기서 아무 말이 없이 전압 220V를 줬다는 것은 전전압을 의미합니다. 여기 또한 아무 말 없이 전류가 얼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전전류를 의미합니다. 전전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전체 합성 저항에 해당되는 임피던스 분의 전전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저항 성분 값이 이거 하나만 존재합니다. 하여 임피던스 Z값 대신에 유도성 리액턴스인 이 오메가 L 값을 대입을 하는 겁니다. 오메가 L 값은 2파이 FL분의 V. 자, 2파이는 상수값이니까 그대로 적으시고, 그 다음 주파수 F가 60Hz, L 값이 0.5헨리, 인가 전압이 220V입니다. 계산하시면 1.17A 나오네요. 자,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류 전력에서 일반적으로 전기 기기의 용량을 표시하는 데 쓰이는 전력은, 자, 일반적으로 교류에서는 세 가지 성분이 나옵니다. 유효 전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른 말로 소비 전력 혹은 평균 전력이란 말도 있습니다. 평균. 요 세 가지 멘트가 나오면 이것은 실제 유효하게 쓰이는 전력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무효 전력이라는 것은 실제 없습니다. 없지만 교류에서 방향관계를 결정하는 중요한 성분이기 때문에
이 무효전력값은 교류에서 중요한 형태가 되겠죠. 하지만 이 무효전력보다는 실제 유효하게 소비되는 전력인 유효전력과 그 다음에 전체 합성 용량에 해당되는 피상전력값이 더 많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용량을 표시하는 데 쓰이는 것은 유효와 무효를 벡터적으로 합성을 했는 전체 합성전력에 해당되는 이 피상전력값을 우리는 교류에서 용량으로 표시를 합니다. 하여 답은 피상전력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비오사바르 법칙을 옳게 나타낸 것은 무엇인가? 자, 비오사바르 법칙은 정상 전류가 흐르고 있는 도선 주위에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법칙입니다. 즉, 전류에 의한 자장의 세기를 구하는 법칙입니다. 하여 이 비오사바르 법칙은 시험 문제에 나오면 첫 번째, 이것은 무엇과 무엇에 의한 관계를 구하는 식인가? 즉, 비오사바르 법칙은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법칙이다. 요 자체가 시험 문제에 나오고요. 두 번째는 비오사바르 법칙의 공식이 나옵니다. 공식. 자, 4번 문제는 비오사바르 법칙의 공식을 묻는 문제로서 1번 하시면 되겠죠. 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선수가 100회, 즉 횟수가 있기 때문에 n회, 그 다음에 코일의 2A, 전류, 그 다음에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웨버. 웨버라는 단위가 나오면 자속을 의미합니다. 자속의 단위는 웨버입니다. 자, 이때 이 자속이 코일에 쇄교되었다면 자기 인덕턴스 값은, 즉 인덕턴스 L 값은 몇 헬리가 되겠는가? 이 관계에서 Li는 M파이라는 공식이 나옵니다. 자, 전류와 자속은 서로 비례하는 관계입니다. 전류와 자속은 서로 비례 관계. 자, 이때 이 비례 관계를 같다라고 바꿔주고 싶으면 어떻게 하느냐? 즉, 자속과 전류는 비례 관계입니다. 이것을 같다 관계로 바꾸기 위해서는 여기에 인덕턴스 L 값을 곱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속은 Li라는 형태로 나오고, 이때 만약에 감긴 횟수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감겨 있으면 권수 값을 적용을 시켜서 Li는 M파이라는 공식이 나옵니다. 여기서 인덕턴스 L 값은 I분의 M파이, 전류가 2A, 권횟수가 100회, 자속이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계산하시면 2.5헬리가 나오겠습니다. 자, 9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200V 교류 전원에 선풍기를 접속하고 전력과 전류를 측정하였더니 600W 5A였다. 이 선풍기의 역률 값은 무엇인가? 역률 공식은 크게 코사인 세타는 Z분의 R 있고요. 코사인 세타는 전체 전류에 대한 통상 전류의 B라고 구할 수 있고요. 코사인 세타는 피상 전력에 대한 유효 전력의 B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건을 보도록 할게요. 자, 200V 전압이 되겠고 5A 전류, 아무 말이 없이 전압 전류가 나와 있으면 이것은 전전압 곱하기 전전류입니다. 자, 그때 전력 값이 600W예요. 단위를 보시면 와트가 소비 전력입니다. 그러면 PA분의 P라는 역률을 구하는 식, 요 공식을 쓰면 되는데, 그러면 P 값은 600W, 와트라는 단위를 줬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 소비 전력입니다. P가 600. 그럼 P 상값, 볼트 암페어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 조건을 봅니다. P상 전력은 전체 전압 곱하기 전체 전류값으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V 곱하기 I 해서 V가 200V, 전류가 5A, 소비 전력이 600W. 계산하시면 0.6, 즉 60% 나오겠습니다. 자, 11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5Wh는 몇 줄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5Wh는 몇 줄인가? 줄의 또 다른 단위는
와트 세컨입니다. 즉 전력 곱하기 초. 자, 세컨가 초가 되겠죠. 시간은 시간인데 초입니다. 전력에다가 초를 곱한 게 1양을 뜻하는 줄이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 5Wh라고 했기 때문에 이 아워 값을 어떻게 초로 바꿔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5 곱하기 시간을 초로 바꿔 주시면 3600이 되겠죠. 하여 18000줄이 됩니다. 반드시 줄로 바꿔 주기 위해서는 여기에 시간을 뭘로? 초로 바꿔 주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12번을 보도록 할게요. 자속 밀도가 웨버 퍼 메타 제곱, 면적당 자속입니다. BM이라 해볼게요. 그 다음 자기장 안에 자장과 직각이다. 직각이면 90도가 되겠죠. 직각으로 20cm의 도체를 넣었다. 20cm의 도체를 놨다. 길이가 존재합니다. 근데 여기서 길이는 메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 cm 값은 메타로 바꿔 주셔야겠죠. 일단 20cm를 메타로 바꾸시면 0.2 메타가 되겠네요. 놓고 이것에 10A의 전류를 흘렸다. 전류 I가 존재합니다. 흘릴 때 이 도체가 50cm만큼 운동한 경우 한 일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먼저 자속 밀도와 그 다음에 길이와 전류를 줬기 때문에 자장 안에서 작용하는 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즉 전자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F는 BLI sin 세타, B가 자속 밀도가 0.5, 그 다음 길이 전류가 10A, 그 다음 길이가 20cm니까 메타라 바꾸시면 0.2, 자장과 직각이 됐으니까 사인 90도 계산하시면 1N이 납니다. 이 힘을 도체가 50cm 운동했다. 이 힘으로 도체가 50cm 운동했다 했으니까 실제 한 일은 힘에다가 운동한 도체가 이 운동한 거리, 즉 L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즉 1 곱하기 이 50cm 메타를 바꿔주시면 0.5가 되겠죠. 곱해주시면 0.5줄 나오겠습니다. 자, 1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기 중에 m 웨바의 자극으로부터 나오는 자력선의 총수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자, 가우스의 정리에서 임의의 폐곡면 내 자아량 m 웨바가 있을 때 이 폐곡면을 통해서 나오는 자기력선의 총수를 우리는 가우스의 정리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때 개수, 자력선의 총수는 투자율 분의 자하량으로 구할 수 있어요. 자, 정확하게 여기 공기 중이랬기 때문에 이 투자율 값은 공기나 진공의 투자율 값이 됩니다. 자, 다음 만약에 자하량, 자속의 값이 아니라 전기량 혹은 전속선을 줬을 때 전속선의 총수는 유전율 분의 그 전하 Q 값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15번을 보도록 할게요. 단자 AB 사이의 전압은 몇 볼트가 되겠습니까? 자, 여기를 기준값으로 봤을 때, 자, 1.5를 기준으로 시작해 볼게요. 뿔마, 맞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A를 기준으로 1.5, 3, 1.5는 지금 전원이 인가되어 있는 방향을 보시면 같은 방향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여 모두 더해주고요. 그 다음 1.5와 2V 같은 경우는 기준값과 방향이 반대입니다. 하여 마이너스 값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물론 실제 이렇게 하면 동작은 안 하겠지만 정기적으로 봤을 때 전체 전압값을 구하는 방법은 방향이 같으면, 즉 기준값을 기준으로 방향이 같으면 더해주고 다르면 빼주는 형태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시면 2.5V 나옵니다. 자, 17번요. 진공 중에 같은 크기의 두 자극을 1m의 거리에 놓았을 때 작용하는 힘 F는 6.33 곱하기 10의 4승 뉴턴이다. 이때 자극의 단위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쿨롱의 법칙에서 정자계에서 쿨롱의 법칙, 힘에 관련된 법칙 공식을 적어보시면 F는 6.33 곱하기 10의 4승 곱하기 R제곱분의 M1, M2입니다. 정확하게 이 식을 쓰기 위해서는 조건이 공기나 진공이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을 가지고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두 자극을 1m의 거리에 놓았다. 그러면 이 R 값이 1m가 되겠고요. 작용하는 힘이 6.33 곱하기 10의 4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같은 값이니까 약분시키고 1의 제곱은 마찬가지 1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적어보면 이 1값을 이항시키면 그리고 M1, M2를 같은 값이라 봤을 때 M제곱은 1, 즉 존재하는 값은 M만 존재합니다. 이 M의 단위는 웨바가 되어서 답은 3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8번요. 두 개의 저항 R1, R2를 병렬로 접속했다. 직렬 같은 경우는 R1 더하기 R2 하시면 합성 저항을 구할 수 있습니다. 네, 병렬 같은 경우는 합성 저항을 구할 때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분의 1 이게 저항을 구하는 원관계식이에요. 자, 이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값을 우리가 통분을 해서 계산을 하시면 R1 더하기 R2분의 R1 곱하기 R2 이런 관계가 나와요. 일단 기본식은 이거라는 것을 기억하고 저항이 두 개만 존재할 때는 이 식을 사용하는 것이 편합니다. 하여 기본식 암기하시고 변형식 기억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은 3번 나옵니다. 자, 19번이요. 다음 전압 파형의 주파수는 약 몇 헤르츠가 되겠습니까? 자, 다음과 같은 이러한 형태를 우리는 순식값이라고 합니다. 순식값에서 요 앞에 있는 100은 최대값이 되고요. 그 바로 뒤에 있는 사인은 파형. 그 다음 377t는 각도가 됩니다. 세타예요. 즉, 요 377t가 정확하게 오메가 t가 되고 오메가 t는 다르게 각도 세타를 의미합니다. 이 세타가 마이너스 5분의 파이 이것을 기준값으로 마이너스 5분의 파이만큼 뒤짐을 의미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주파수를 물었기 때문에 주파수가 있는 부분은 요 377t입니다. 다시 한번 적어보면 377t 이 자리는 원래 오메가 t가 들어갈 자리예요. 시간은 같기 때문에 날려버리고 다시 한번 적어보면 377는 오메가는 2파이 f 주파수 f를 구해봐라 했으니까 f는 2파이분의 377 계산하시면 60Hz가 나오겠습니다. 자, 29번을 볼게요. 직류를 교류로 변환하는 기기는 무엇인가? 직류를 교류로 변환하는 것은 인버터, 다른 말로 역변환 장치라고 합니다. 자, 여기 나오는 교류를 직류로 변환하는 장치를 컨버터, 직류를 직류로 변환하는 장치를 초퍼, 교류를 교류로 변환하는 장치를 사이클로 컨버터를 하는데 여기 있는 각각의 변환되는 장치명은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험에 잘 나와요. 자, 30번.
그림의 정류 회로에서 다이오드의 전압강을 무시할 때 콘덴서 양단의 최대 전압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최대값은 일반적으로 루트 2 곱하기 시로값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최대값은 루트 2 곱하기 시로값. 그러면 여기 AC로 200V가 인가되었을 때 지금 권수가 2대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1차 측에 200V가 인가되면 2차 측에는 이 비율로 전압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여기는 교류 100V가 인가되겠죠. 이 전압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시료값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콘덴서 양단에 걸리는 최대 전압은 얼마가 되느냐면 루트 2 곱하기 100V가 되어서 계산하시면 141V가 나옵니다. 자, 31번을 보도록 할게요. 회전수가 540. 자, 여기 회전수가 실제 회전 속도를 의미합니다. 12극, 극수가 나와 있고요. 3상 유도 전동기의 슬립은 얼마가 되겠는가? 단, 주파수는 60Hz다. 자, 유도 전동기에서는 계산 문제를 주었을 때 맨 처음 하실 게 동기 속도를 구하는 겁니다. 동기 속도를 구해보겠습니다. 자, 극수가 12극, 주파수가 60, 계산하시면 동기 속도는 600rpm이 나와요. 이걸 기본으로 해서 무엇을 구하는 문제인지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슬립을 구한다. 그러면 슬립 공식은 동기 속도분의 동기 속도 마이너스 실제 회전 속도예요. 자, 동기 속도가 600rpm, 실제 회전 속도가 540rpm. 계산하시면 10% 나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공식을 보시면 동기 속도, 슬립 하나 더 하셔서 실제 회전 속도를 구하는 공식까지 암기를 해 두시길 바랍니다. 10% 4번 되겠네요. 32번을 보도록 합니다. 직류 분권 전동기의 회전 방향을 바꾸기 위해 일반적으로 무엇의 방향을 바꾸어야 하는가? 자, 그림을 제가 하나 그렸는데 이 그림은 직류 분권 전동기의 간단한 등가 회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직류기 때문에 극성이 있습니다. 여기 전원극성을 플러스 마이너스 했을 때 만약에 이 전원극성을 반대로 바꿔주면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전 방향이 바뀌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전원전압의 극성을 반대로 바꾸면 토크 공식은 K 파이 I에서 이 자속과 전기자 전류의 방향이 한꺼번에 바뀌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어버려서 실제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회로의 방향을 반대로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자속의 값을 마이너스로 하든 전기자 전류를 마이너스로 하든 두 값 중에 하나의 값만 마이너스로 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전기자 회로의 전류의 방향을 반대로 해서 회전 방향을 반대로 바꿉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이 부분을 이렇게 반대로 바꾸어서 그 회전 방향을 반대로 바꾸는 형태로 운전을 하게 됩니다. 자, 39번이요. 1차 전압이 13200V, 2차 전압이 200V. 자, 요 두 개를 가지고 뭘 구할 수 있냐면 권수비 A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권수비 A는 2차 권수분의 1차 권수, 그 다음 2차 전압분의 1차 전압, 그 다음 2차 유도 기전력분의 1차 유도 기전력, 1차 전류분의 2차 전류의 비로 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해서 1차가 13200, 2차가 200이면
2차에 대한 1차의 B로 계산을 하시면 건수 A는 60이 나와요. 그럼 실제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단상 변압기 1차에 6000V의 전압을 가했다면 2차 전압은 얼마가 되겠는가? 여기서 V2 값을 구하면 되겠죠. 요거 두 개 위치 바꾸시면 예, A분의 V1 하셔서 A가 60, 1차 전압이 6000 계산하시면 2차 전압은 100V가 나오겠습니다. 자, 40번이요. 자속 밀도가 0.8 웨버/퍼 메타제곱, 면적당 자속입니다. 이 자개의 길이가 50cm인 도체가 30m/s로 회전한다. 그때 유도되는 기전력. 자, 원래 유도 기전력 이 값은 BLV sin 세타입니다. 근데 여기 어디에도 각도에 관련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값은 얼마? 1값으로 보고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B가 0.8, 그 다음에 길이가 50cm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 관계식은 메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메타를 바꾸시면 0.5m, 그 다음에 속도가 30m/s 계산을 하시면 12V가 나오겠습니다. 자, 44번이요. 저압군의 가공 인입선으로 DV 전선을 사용할 때 인입용 비닐 절연 전선이 되겠습니다. 사용할 때 전선의 길이가 15m 이하인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최소 굵기는 몇 미리 이상인가? 저압 가공 인입선은 굵기가 2.6mm 이상의 경동선을 사용해야 됩니다. 하지만 길이가 15m 이하일 때는 2.0mm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답은 2번 되겠네요. 자, 48번. 무대, 오케스트라 박스, 영사실, 기타 사람이나 무대 도구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무대, 오케스트라, 박스, 영사실, 기타 사람이나 무대 도구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시설하는 저압 옥내 배선을 사용할 때 전압은 얼마가 되는가? 400V 미만입니다. 사용 전압은 400V 미만이요. 자, 54번을 보도록 합니다. 다음 갈로 안에 알맞은 내용은 무엇인가? 자, 이 문제를 풀기 전에 고압용 기계기구를 지표상 4.5m, C가지 외에서는 4m 이상, 이외에는 4m 이상의 높이에 시설을 하고 특고압 기계기구는 지표상에서 5m 이상 높이에 시설하여야 한다라고 전기 내선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압 및 특고압 기계기구의 시설에 있어서 고압은 지표상에서 몇 메다? 4.5m가 되겠죠. 그 다음 특고압은 지표상에서 몇 메다? 5m, 5m 이상 높이에 시설하여야 한다. 그래서 기역은 4.5, 미은은 5m. 2번이 되겠습니다. 자, 55번을 볼게요. 전주의 길이가 16m이고 설계하중이 6.8kN 이하의 철근 콘크리트 줄을 시설할 때 땅에 묻히는 깊이는 얼마, 몇 메다 이상이 하는가? 자, 전주의 깊이를 계산할 때는요, 15m 이하냐, 15m를 초과하느냐로 구분됩니다. 15m 이하일 때는 전주 길이의 6분의 1 이상을 매설하여야 하고 15m를 초과할 때는 2.5m 이상을 매설하여야 합니다. 2.5m 이상을 매설을 하여야 합니다. 혹시 지반이 약하거나 설계하중이 700kg이 넘는 경우에는 여기에 0.3m씩 추가로 가산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16m이기 때문에 15m를 초과하는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2.5m 이상을 매설을 해야 한다. 자, 59번이요. 저압 인입선 공사 시 저압 가공 인입선이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 레일 면상에서 몇 메타 이상 시설하여야 하는가?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한다. 철도 또는 궤도 횡단 6.5m 이상이 되겠죠.
자, 60번 문제를 보도록 합니다. 150kW. 자, 이걸 P라고 표시합니다. 150kW의 수전 설비에서 역률 80%에서 95%로 개선하려고 한다. 이때 전력용 콘덴서의 용량은 약 몇 kVA가 되겠습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60번 문제는 의미를 좀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어떤 부하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하의 소비 전력이 PkW라고 가정을 해봅니다. 그리고 역률을 코사인 세타를 했을 때 자, 역률 80%에서 95%로 개선하려고 합니다. 이때 전력용 콘덴서의 용량은 약 얼마짜리를 써야 되겠습니까? 자, 내가 지금 여기 부하가 PkW라는 이제 소비 전력을 갖는 부하가 있고 역률이 코사인 세타랍니다. 여기에 역률을 80%, 현재 80%에서 95%의 역률로 바꾸려고 한다면 여기에 콘덴서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짜리의 콘덴서를 설치를 해야 되며 설치 부분은 어디에 설치를 할까? 부하 가까운 곳에 콘덴서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이 콘덴서의 용량을 선정해야 되는데 콘덴서 용량 선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 시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여기 P 값은 이 부하의 소비 전력을 의미합니다. 단위는 반드시 킬로와트여야 되고요. 그 다음 개선 전, 개선 후, 즉 개선 전 역률, 그 다음에 개선 후 역률 값이 돼요. 탄젠트는 코사인 분의 사인, 그리고 이 각각의 값을 예를 들어서 사인 세타 값은 다시 한번 써보시면 1 코사인 제곱 세타 루트로 계산되고요. 그 다음 코사인 세타는 1 사인 제곱 세타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역률 값을 주기 때문에 무효율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자, 해서 그대로 한번 대입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0.95가 들어가야 되는데 95로 되어 있네요. 이거 좀 수정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P가 150kW, 그 다음에 역률, 개선 전 역률이 80%죠. 0.8. 개선 후 역률이 95%입니다. 0.95. 그러면 0.8의 무효율은 위의 공식을 씁니다. 1 역률 0.8 제곱의 루트 마이너스 개선 후 역률 0.95 0.95분의 루트 1 0.95의 제곱 계산을 하시면 63.19 kVA가 나옵니다. 즉 63.19 kVA의 용량을 가지는 콘덴서를 부하 가까운 곳에 설치를 하면 80%의 역률을 95%로 개선을 할 수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